자, 그제 이어 어제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에 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급하게 전투기까지 출동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제 상황은 이제 전투기가 저거 무인기인가 보다 해갖고 쫓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북한 무인기가 아니고 새떼였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그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평구 상공을 날랐다. 그 한 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군에서는 그 5대 무인기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군에서는 저렇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안보 무능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에게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안보 무능 그 자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에 7시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NSC가 그제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 일이라곤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논 것뿐 뭐가 더 있었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제 오전 5대가 침투해 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그 새롬이 있잖아요. 그 은퇴한 안내견, 그 안내견을 곁에 두고 참모진과 회의한 시간은 그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였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침투해 오기 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5대 그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정찰용이 아니고 공격용이었다면은 정말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울릉도에 경습경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런 것조차도 없었고 민간기는 뜨지 않고 예전에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때는 강릉에서 모든 국민들이 새벽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군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의 대응은 한 대도 잡지 못했던 그 무능,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슨 이유든 간에 바로바로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알렸는데 또 새떼로 판명이 났고 전에 군의 기강이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안보에 큰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두 번째는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참모들이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통령께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는지 대통령 오늘 보니까 뭐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데 당연하지요. 질책하는데 대통령의 첫 워딩이 그거였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 정부 탓을 또 했어요. 하면서 2017년 이후에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이 전무했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팩트가 완전 달라요. 2018년에 9월에 육군이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경찰과 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럼 대통령이 거짓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렇게 뭐 이제 위탁견 그거는 시간이 안 맞다 하더라도 저녁에 그렇게 이상민 장관이 참석하는 만찬을 꼭 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빨리 일정을 취소하시고 국민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메시지를 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자, 일종의 작전 중인 상황이었다. 그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에 떠다니고 있을 때는 작전 중인 상황이었다. 긴박한 상황이 수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오늘 나온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이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나 또는 이 초단거리든 중장거리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NSC를 개최해서 이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현장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선은 종료시키는 게 더 먼저였다라고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NSC 개최 여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끌려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락사무소 800억짜리 건물이 갑자기 폭파되어도 열리지 않았던 NSC를 가지고 다른 아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NSC 개최 여부를 따지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2017년 6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촬영을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민간인이 발견해서 그제야 우리 군이 아 이게 왔구나. 성주까지 가서 촬영을 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탐지를 해냈고 이게 초소형,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정찰용 무인기라는 것을 일찍 파악한 다음 이걸 격추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격추시켰다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자칫 격추했다가 이게 민가로 추락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등을 일찍부터 감지해내서 그래도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더디지만 지난 2017년에 비하면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도 군도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260억가량 드론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했습니다. 국방 예산 삭감하지나 말고 국회에서 좀 정부나 군을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이제 호남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 무인기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하고 있다냐? 대체 무엇하고 있다냐? 권력을 위임해서 그들에게 맡긴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섬세하지도 못하고 기민하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잘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제 우리 서울 하늘에 5대 북한 무인 정찰기가 돌아다니는데 국민들은 불안해서 국가가 어디 있냐를 찾고 있을 때 윤석열이 뭐한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문진성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수경 교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우리 군의 기강이 좀 무너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남북 관계로 인해서 북한 눈치 보느라고 훈련 같은 거 많이 못하고 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북한 관련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지금. 항상 이 문제의 원인은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로 서로 싸우느라고 북한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여야가 책임 공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문제는 지금 북한이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좀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